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나의 감정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키는 이 심리적 조작은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말과 행동이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조금씩 짚어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반복될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인지 혹은 관계의 구조적 문제인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대응하려 해도 오히려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되려 그 사람의 논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해? 같은 말은 대화를 열어가는 시도로 보이지만 가해자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대응하는 방법에 집중해왔다면 그 반대편, 피해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면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안의 작은 목소리를 다시 믿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자 씨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기 말이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해. 당신이 하는 일은 왜 늘 비효율적이야? 그는 사소한 일에도 미자 씨를 교정하려 들었고,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야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식탁 정리 문제로 시비를 걸었고 미자 씨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도 아니잖아.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매번 나만 문제라고 해?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그녀가 소리친 자신을 낯설게 느꼈고 남편은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봐, 늘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잖아.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미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던 자신의 모습이 남편의 말과 겹쳐지면서 내가 진짜 예민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찾아온 건 서글픈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만 있었으면 싸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늘 내가 참아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걸까 하는 지우기 힘든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처럼 감정이 폭발한 뒤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는 상황은 가스라이팅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피하려고 괜찮은 척, 수긍하는 척하는 태도 역시 오히려 관계를 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최근 지인과 함께 작은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라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인은 결정적인 사안들을 혼자 처리하고 영수 씨의 의견은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친구가 추진력이 강하니까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 정산조차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던 영수 씨는 결국 정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 순간 당황한 영수 씨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내가 좀 과민했나 봐.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괜히 대화가 더 어색해질까봐 한 발 물러섰던 겁니다. 그 이후
상대는 더 노골적으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영수 씨는 갈수록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수긍하는 척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씨처럼 무리해서 분위기를 맞추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애써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경우도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며 스스로를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현숙 씨는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함께 의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현숙 씨의 의견을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을 드리거나 가격을 조정할 때도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런 건 내가 판단할게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매출 하락에 대해 친구가 불만을 제기하자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적었고 내가 몸이 좀 안 좋기도 했고 홍보도 제대로 못했나 봐. 그녀는 친구가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말끝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늘 핑계부터 대잖아. 그날 이후 친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더 독단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현숙 씨는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드러낸 속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우리가 가스라이팅 가해자와 소통하려는 시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대화의 성격이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소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서 옵니다. 현숙 씨의 경우처럼 때로는 우리가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려 했던 말 한마디가 혹은 관계를 지키려는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르고 무심코 흘려버리면 오히려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는 말 한마디와 반응 하나하나가 그들의 조종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음은 꼭 피해야 할 말과 행동들 7가지입니다. 당신을 더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하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가해자가 기다리던 장면일 수 있어요. 봐, 또 예민하게 굴잖아. 너는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해. 이런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삼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당신 탓으로 돌릴 거예요. 불편한 감정은 느끼되 표현은 절제적으로. 그것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둘,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이 틀렸어 같은 직접적인 비난을 멈추세요. 당연히 상대방이 틀렸고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표현은 그들의 방어심과 공격성을 자극합니다. 결국 너는 너무 예민하고 공격적이야 라는 프레임에 빠지게 되고 진실 여부보다 누가 더 감정적으로 보이는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끝이 없어지고 결국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셋,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가해자는 오히려 그 설명 속에서 새로운 공격거리를 찾아냅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필요 없다면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 일시적 회피의 목적이라도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수긍하지 마세요.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갈등을 줄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봐라, 네가 문제인 거 맞지? 하면서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그걸 빌미로 더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는 절대 수긍하지 마세요. 5.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줘. 그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야? 이런 질문은 겉으론 열린 태도처럼 보이지만 가스라이팅의 미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들의 말에는 합리적인 이유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뒤틀린 논리를 이해하려고 파고들다 보면 당신의 정신만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의 말에 논리적인 이유를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성과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그 설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6. 과거 이야기나 다른 주제로 끌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너, 그때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네가 항상 그런 식이었지. 이런 말은 논점을 흐리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그 순간의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상황이야 라고 끊어주세요. 7. 당신의 약점이나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들은 약점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어 공격하는데 능숙합니다. 지금의 불안, 과거의 상처, 감정적 취약함, 이런 것들은 절대 대화의 재료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민감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자기 보호의 일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방식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흔들려는 그 언어와 태도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 안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힘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여기까지 오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대화법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라고 하면서 조금 전엔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 하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의문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게요. 먼저, 해야 할 행동 중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애매하게 당신을 비난하거나 평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물어보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모호하게 너 때문에 일이 다 망가졌어 라고 하면 내가 뭘 했다고 일이 망가졌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은 당신의 혼란을 줄이고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사실 기반의 명확한 정보 확인. 상대방의 말이 감정적인 조작인지, 구체적인 지적인지 판단력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응입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려 들지 말라는 것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상대방이 명백히 왜곡된 말이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파고들어 그들의 사고 방식을 분석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해?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엔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신의 감각과 판단력이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이럴 땐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방향과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확한 답변 요구는 나를 지키기 위한 말, 논리를 파고드는 질문은 나를 놓치기 시작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 기반의 내용인지 아니면 조작된 감정의 공격인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단박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분명히 가능해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관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넘어
스스로를 믿고 지켜내는 힘을 회복하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종당했던 내 현실 인식과 자아감을 되찾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자각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전 영상에서 점검했던 가스라이팅의 신호들과 반복된 패턴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와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대화의 빈도를 줄이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상대의 말과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건 단지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 기억을 지키기 위한 기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할 때 당신의 기록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메모든 녹음이든 당신의 현실 인식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신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법들을 살펴봤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내 감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 감정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논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왜 그렇게 생각해? 가 상대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먼저 이 사람이 나를 흔들려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머리가 하얘지고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출렁일 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실제로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심을 붙잡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가짐 팁 몇 가지 지금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전에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되뇌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흔들 수 있다. 내 감정을 조종하려 들 수 있다. 그 예상 자체가 방어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믿을 것이다. 어떤 말이 와도 내 중심을 지킬 것이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갑옷을 입히는 준비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준비 운동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말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미세하게 살피면서 내 감정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말에 정서적인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말은 나를 조종하려는 장치일 뿐이야. 이렇게 말의 의도를 감정에서 떼어내어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읽으려는 태도가 마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감정이 올라올 땐 그 감정을 그대로 허용해 주세요. 상대의 말에 답답함이 몰려오고 억울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래, 지금 내가 불편한 게 맞아.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니야. 하고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들여다보고 품는 방식이 내면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나를 만들어 보세요. 대화 도중에 감정이 흔들릴 때는 잠깐 스스로를 밖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렸지?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완전히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일종의 내 마음 지킴이를 머릿속에 하나 세워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화 후 반드시 감정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쳐있거나 찜찜한 기분이 들 땐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며 머리를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속 찌꺼기를 털어내야 다음에도 다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성공할 때마다 내 마음은 분명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가스라이팅이라는 조종과 왜곡의 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으려는 연습이 곧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내 감정을 지키는 법, 그리고 그 감정을 실제로 지켜내기 위한 마음가짐의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무거우셨다면 오히려 그건 지금까지 내면에서 잘 참아내고 버텨온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만큼은 나는 잘하고 있다는 말부터 스스로에게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맞서는 건 거창한 전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완벽하게 대처하거나 냉정해지기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나는 나다는 중심을 단단히 지켜내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말처럼 상대의 말이나 감정이 모두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연습, 그 자체가 바로 내면의 힘이며 자유로 가는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이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길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기 편하시게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래에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덕분에 저는 다음 영상을 만들 힘을 얻는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